안녕하세요. 오늘은 당신의 삶과도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문서를 좀 깊게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바로 2025년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심사 표준 매뉴얼인데요. 이 제목이 좀 딱딱하죠? 네, 좀 그렇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용할 수도 있는 요양원이나 방문요양센터 같은 곳들이요. 네네. 앞으로 어떻게 나라에서 허가를 받고 또 그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그 기준과 절차를 담은 국가의 공식 안내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관들이 어떻게 관리되는지에 대한 기준표군요. 네. 근데 이게 왜 당신에게 중요할까요? 만약에 당신이나 당신 가족이 이런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면요. 그렇죠. 이 기관들이 얼마나 제대로 운영되는지 또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어떤지가 바로 이 심사 기준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특히 그 2019년 12월 이전에 지정된 기관들 굉장히 많을 텐데 네, 많죠. 이 기관들이 2025년 말까지 첫 갱신 심사를 받아야 한다면서요? 이게 큰 변화 같은데요? 맞습니다. 바로 그 첫 갱신 심사를 앞두고 나온 거고요. 전국적으로 좀 동일한 잣대를 드리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이전에는 좀 달랐나요? 네, 이전에는 지역마다 심사 기준이 조금씩 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6년마다 딱 평가를 해서 서비스율이 좀 부족하다 싶은 기관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된 셈이죠. 뭐랄까, 한 번 지정받으면 끝이다 이런 인식이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훨씬 체계화되는 거네요. 그럼 새로 생기는 기관, 그러니까 신규 기관은 어떻게 지정을 받게 되나요? 절차가 좀 꽤 까다로워졌다고 들었는데요. 네, 일단 신청을 하면요. 먼저 서류 심사를 거치고요. 그다음에 직접 현장에 나가서 시설이나 인력 기준 같은 거를 확인합니다. 현장 확인도 하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지정심사위원회라는 곳에서 평가를 하는데 이게 점수제예요. 서류 점수 80점에다가 이게 좀 특이한데 대표자 대면 평가 20점을 더해서요. 잠깐만요. 대표자 대면 평가요? 그냥 서류만 보는 게 아니라 직접 만나서 평가를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건 왜 하는 걸까요? 좀 새로운 방식 같은데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러니까 서류만으로는 알 수 없는 그 운영자의 어떤 철학, 아하. 서비스를 정말 제대로 제공할 의지가 있는지, 또 위기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 건지 이런 것들을 직접 보겠다는 거죠. 단순히 법적 기준만 딱 맞추는 게 아니라 정말로 어르신들을 잘 돌볼 마음과 역량이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그런 의도입니다. 와, 상당히 의미 있는 평가네요. 그럼 기존에 운영하던 기관들의 갱신은요? 이건 신규 지정과는 좀 다르겠죠, 아무래도. 네, 기본적인 절차는 비슷한데요. 가장 큰 차이는 역시 지난 6년간 어떻게 운영해 왔는데 그 실적을 평가에 반영한다는 겁니다. 과거 실적. 네, 예를 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기적으로 기관 평가를 하거든요. 그 결과라든지 아니면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그럼 갱신 기준 점수로 다른가요? 갱신은 총 100점 만점에요. 이제 서류가 88점, 그리고 필요하면 대면 평가 12점인데 여기서 70점 이상을 받으면 통과입니다. 신규보다는 조금 낮죠? 70점. 그렇군요. 근데 아까 그 실적에 따라서 기관을 그룹으로 나눈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네, 맞아요. 그동안 아주 잘 운영해 왔다. 이런 기관은 심사 간소하군. 네. 그냥 보통 수준이다 하면 기본 심사군. 그리고 과거에 행정 처분 이력이 있거나 해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다. 이런 기관은 심층 심사군.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뉩니다. 어허, 차등을 두는 거군요. 네, 이거는 뭐랄까 심사 자원을 좀 효율적으로 쓰려는 목적도 있는 거죠. 잘하는 곳은 절차를 좀 편하게 해주고 개선이 필요한 곳은 더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평가 항목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보나요? 단순히 법규만 잘 지켰나 이것만 보는 건 아닐 텐데요. 물론이죠. 운영자의 과거 이력, 특히 행정 처분 받았었는지 혹시 폐업했다가 다시 신청하는 건 아닌지 이런 거 보고요. 네. 서비스 제공 계획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예를 들어 직원 교육은 어떻게 시킬 건지, 이용자 불만은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런 절차들. 세세하게 보네요. 네, 그리고 재정 건전성도 중요해요. 특히 인건비 지출 비용, 이거 법으로 정해준 거 잘 지키는지. 인건비 중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인력 관리, 표준 근로계약서는 쓰는지, 직원들 복지는 어떤지, 또 지역사회하고 얼마나 잘 연계해서 활동하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종합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요, 2023년부터 CCTV 설치가 의무화됐잖아요. 네, 맞아요. 그 설치 상태나 관리 상태, 그리고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한 전문인 배상 책임보험 가입 여부, 이런 것도 반드시 확인하는 필수 사항입니다. 와, 듣고 보니까 정말 촘촘하네요. 그냥 서류상의 법적 기준만 맞추는 게 아니라 실제 운영 능력이나 서비스 질에 대한 의지, 계획까지 다 보겠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기준을 넘어서 이 기관이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얼마나 중점을 두고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평가하려는 거죠. 만약에 그 갱신 기준인 70점을 못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지정이 취소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지자체가 나서서 해당 기관 서비스를 이용하시던 분들이 불편 없이 다른 기관으로 옮기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고요. 지원까지 책임져야 하는군요. 자, 오늘 당신과 함께 이 2025년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 표준 매뉴얼을 쭉 살펴봤는데요. 네. 결국 정리를 해보면 장기요양 서비스 기관들에 대한 국가의 관리가 훨씬 더 체계화되고 표준화된다. 그리고 특히 이 6년 갱신 제도를 통해서 기관 운영의 책임감을 더 강하게 요구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전반적인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아주 중요한 제도적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볼 지점은 남는 것 같아요. 어떤 점일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준화된 기준하고 점수 체계가 과연 그 돌봄 서비스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인간적인 상호작용의 질까지 정확하게 담보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죠. 그렇죠. 점수만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죠. 네, 또 하나는 이런 강화된 규제가 자칫 좀 영세하거나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작은 기관들에게는 너무 과도한 행정적인 부담으로 작용해서 오히려 서비스 공급의 다양성을 해치진 않을지 이런 부분도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효율성과 표준화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놓치는 것은 없는지 또 다른 어려움을 만들진 않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이 제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현장에 적용되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앞으로 당신과 함께 계속 주목해봐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